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사람의 거취 논란도 있었잖아요. 누군지 직접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의 어떤 과거 페이스북에 좀 철없고 혈기 넘치는 발언들이 문제가 된다? 좋습니다. 제 과거 페이스북 마음껏 털어요. 그 대신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남겼던 트위터 글도 똑같은 비중으로 언론이 보도한다면 이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 완전한 자책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20대 초중반이던 시절 12년 전에 페이스북에 남긴 글들로 인해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과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얼굴 봐도 아마 시청자분들은 많이 봤던 얼굴이나 하실 거예요. 바로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고 이번에 이제 부산 수영구의 예비 후보로 공천은 받았던 인물인데 지금 최근에 과거에 했던 SNS 등에서 했던 막말 논란을 일으켰던 지금 장본인인데 지금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서 영상 보신 대로 김현주 평론가님. 그렇죠. 지금 그 장예찬 후보의 경우와 비견되는 예가 지금 대구 중남구의 도태우 변호사입니다. 이분도 역시 과거 5.18 발언 관련해서 비대위에서 공관위에다가 재검토 요청을 해서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듯 보였지만 또 다른 발언이 나오면서 결국은 공천 취소로 이제 귀결이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장예찬 후보의 경우에는 경선을 해서 수영구에서 이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만 과거 자신이 SNS를 통해서 했던 발언들, 그건 물론 10년이나 12년 전 과거 사인이었을 때의 발언이라고는 하나 이것이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이냐, 수용될 만한 발언이냐라는 것을 놓고 상당히 아마 당에서도 고심이 깊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럼에도 이 공관위의 높은 그 도덕적 수준이라고 할까요? 그 기대 수준. 거기에는 좀 미치지 못했던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벽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장해찬 후보 역시도 공천을 취소하게 되는 이런 결정으로 결론이 나게 되었습니다. 네. 앞서 과거에 했던 발언들 살짝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뭐 당장 엊그저께 앞서 우리 김현주 평론가님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엊그저께 했던 발언들은 아니에요. 근데 저런 했던 말들이 다시 이제 누군가는 이제 찾아보겠죠. 언론도 그렇고 뭐 상대 당도 그럴 테고 아니면 같은 당 내에서도 장해찬 후보의 반대편에 섰던 후보가 후보 이측 입장에 찾았을 수도 있고 그래 이거 과거에 했던 이 SNS에 올렸던 글 말들이 저렇게 다시 불거져서 논란이 됐고 결국은 거취 문제까지 논란이 이어졌는데 사실 그래서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했었잖아요, 최주만 교수님. 네. 이제 저희 언론들은 이제 많은 언론들은 그렇게 예상했을 수도 있어. 일단은 자신의 과거 했던 발언들에 대해서 앞서 이 긴급 기자회견 열고 사과까지 하고 그랬으니까 뭔가 백의종군, 뭔가 이번 선거에 불출마하지만은 뭔가 백의종군 하겠다 그럴 줄 알았는데 오늘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상당히 좀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앞에 얘기했던 부분과 저는 연관이 좀 된다고 보면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앞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이종섭 대사 문제, 그다음에 황상무 수석 문제를 얘기하면서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그걸 이제 거의 이제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식의 발언을 했거든요. 네. 근데 장해찬 전 최고위원 지금의 후보는 잘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아주 가까운 본인이 직접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본인 공천 받고 나서 전화로 격려 전화도 받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 얘기겠죠. 예, 물론 본인 얘기지만. 근데 이제 오늘 그렇게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그냥 이제 일반인들도 생각할 때 장해찬 그런 후보가 전혀 대통령실과 교감이 없이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대통령실과 교감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이거는 또 다른 2차 충돌의 어떤 하나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이 좀 이제 우려되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장해찬 후보가 정말 대통령실의 어떤 그 교감 없이 그냥 단독으로 결정해서 내가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얘기를 했을지. 왜냐면 만약에 대통령실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면 장해찬 후보한테 연락을 해서 이번에 좀 물러나 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더 맞지 않겠어요? 그게 어찌 보면 당의 화합이라든지 아니면 장해찬 후보를 어쨌든 탈락시킨 당의 면도 세워주면서 네. 부산 지역에서의 어떤
승리를 이끌어내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본인이 백의종군 한다는 대신 무소속을 출마하게 되면 표를 또 나눠 갖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상당히 부산에서 어려우실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정말 장해찬 후보가 어떻게 해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 혹시나 이것이 대통령실과의 교감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대통령실의 갈등이 또다시 불거질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장해찬 후보가 했던 말 중에 서서 죽을지언정 무릎 꿇지 않겠다. 뭐 어떤 뭐 결기를 나름 보였는데 어쨌든 무소속 출마하겠다는 거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고요. 그런가 하면 오늘 눈물의 기자회견을 한 사람이 또 있다는데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주를 아끼고 지지해 주신 동지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짧았던 행복을 뒤로하고 지금은 진격의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비열한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하고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힘차게 나갑시다. 혹시 뭐 아시는 분 많으시겠지만 목발 질회 막말 논란 뭐 경품으로 뭐 주자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입에 담을 때 참 여러분께 송구합니다. 어쨌든 그 논란으로 공천이 결국 취소된 서울 강북을의 공천 취소된 정봉주 전 의원 오늘 뭐 눈물의 기자회견 보신 것처럼 했어요.